아니 올해는 약간 진짜 뭐 한 게 없는데 갑자기 추석이 추석이에요. 와버렸어요. 네. 네, 깜짝 놀랄 정도로 맨날 진짜. 갇혀서만 지내다가. 그죠. 진짜 누가 왜 그 얘기했는데 올해는 한 해 그냥 다 같이 없는 걸로 하자고 이런 얘기했는데 너무 공감되지 않아요? 풍성한 한가위라고 하는데 항상 한가위가 지금 풍성해질지 좀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또 이제 많이 네. 고향에도 안 가실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십사 하는 캠페인처럼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디 그러면 저는 가세요? 사실 지난 주말에도 시댁에 어머님 생신이셔서 다녀왔어요. 근데 가기 전에 제가 남편에게 얘기를 했죠. 내가 얼마나 남편 당신에게 잘해주고 있는지 이번에 시댁에 가면은 좀 얘기를 넌지시 해라. 나의 엄청난 이런 내조에 대해서 조금 자랑을 미리 할 것에 대해서 특별히 주문을 하고 갔죠. 네. 근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요즘 뭐 코로나로 재택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길래 이제 내 자랑을 해줄 타이밍이 왔구나. 내가 얼마나 그동안 밥을 잘 챙겨줬는지. 네. 제가 출근을 하면서 또 꼬박꼬박 타이머를 맞춰놓고 밥솥 타이머를 맞춰놓고 그리고 그날 새로 한 반찬을 해놓고 나갔거든요. 대단하시다. 저희 그런 얘기 나올 줄 알고 딱 귀를 이렇게 크게 하고 듣고 있었는데 아니 밥 먹고 재택 때문에 요즘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힘들지? 내 얘기를 왜 안 하지? 이러고 있는데 밥 먹고 치우는 게 너무 귀찮다는 거예요. 치우는 것까지 해주셔야 되는 건데. 아니 뭐라고요? 치우는 것까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같이 일을 하고 맞벌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빈말이라도 집밥도 먹고 그리고 매일 요리를 해놓고 나가서 나보다 아내가 더 고생이다라고 말해줄 줄 맞아, 알았더니 맞아. 그래서 내가 아니 설거지 안 한 적도 있잖아 했거든요. 밥 먹고 치우게 했다고 좀 잃으신 건가요? 오늘 저희 사연의 주인공이 신유진 변호사님. 저희는 사실은 밥 먹고 치우고 이런 부엌에 관련된 모든 건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걸로 처음에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왜요? 근데 왜 그렇게 됐죠? 그 대신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청소. 남편이.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그런 영역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재택이라고 그래서 매일매일 사실 주 2회 출근한 날도 있어요. 그러면 밥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됩니까? 주말엔 당연히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 한마디가 안 나와갖고 집에 가는 게 남편. 근데 진짜 그런 거 서운해.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엄마와 노예 중간쯤을 원한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또 오늘 시작부터 빡치네. 제 생각에는 누군가로부터 그런 말 들은 것 같아요. 어떤 새끼가 있네요. 박지 아나운서 지금 어떤 새끼가 있네요. 그러니까 밥도 차려주고 설거지까지 해야지. 밥 차리는 거는 이제 엄마의 마음으로, 설거지는 이제 노예의 마음으로. 근데 그 말씀 딱 맞네요. 제가 그 남편이랑 항상 대화를 할 때 내가 밥 설거지하면 항상 얘기를 합니다. 내가 노예처럼 설거지를 하고 있다. 매번. 내가 노예처럼 설거지를 하고 있다. 매번 남편이 노예 얘기 좀 그만하라고. 노예 얘기 좀 그만. 저희 집에서 일상 용어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설거지 해주는 노예, 식기세척기 하나 구입을 하시는 게 네, 어때요? 이제 구입하려고 합니다. 예, 그 계획이 있어요, 지금. 가정의 평화를 네. 위해. 네. 그리고 지난 방송 코로나 육아편 네. 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너무 여성 편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댓글들을 달아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의외였던 게 우리가 남편분 입장에서 얘기를 많이 했다고 나는 맞아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조금 더 남자 입장에서 얘기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피디님이 또 와서 얘기하시기를 약간 페미니스트라든가 약간 그런 쪽으로 계신 분들은 야, 니네 방송 너무 상마초 방송이더라. 이랬다는 거예요. 약간 다 자기 마음 관점으로 보는 게 있나 봐요. 예. 또 이런 댓글이 있었거든요. 저희 방송을 보시고 야, 진짜 비혼으로 살길 잘했다. 결혼 안 하길 잘했다라는 댓글에 대댓글들로 네. 배우신 분. 이분 배우신 분. 용의주도 하신 분이라 대댓글이 있었는데 이렇게 조금 이제 보시면서 다 누구나 자기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우리도 이제 최대한 좀 공평하게, 그죠? 공평하게 입장을 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니까 네. 예쁘게 봐주세요. 예쁘게 이겁니다. 봐주세요. 예쁘게 봐주세요. 오늘 이제 사연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오늘 사연을 저는 살짝 보면서 네. 이분은 신유진 변호사님 과다. 내가 쓴 줄? 깜짝 놀랐네. 네, 그래서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제목부터가 그렇죠. 심상치 네. 않습니다. 오늘 제목 네. 뭐죠? 명절 전에 코로나 덕분에 이혼하려고요. 아싸! 배경음악으로 출발. 어떤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텐션이 좋으시네요. 네.
바로 가볼까요? 네. 네. 지혜갑 잘 보고 있습니다. 정말 저에게 필요했던 방송이에요. 허접 공중파 따위가 아니라 제 의견 아닙니다. 딴지 방송국에서 봐서 네 분이 더 반가웠습니다. 손문선 아나운서, 박지희 아나운서, 엄경천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님 이대로 쭉 이용계를 씹어 삼키시길. 뒤에서 상처를 주시는 딴지 방송국 스태프분들 너무 고맙고요. 저희는 30대 초반 커플이에요. 결혼한 지 젊으시네요. 2년이 안 됐는데 이미 아침 드라마 10부작 찍었습니다. 뭘로 싸웠는지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고 지금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면 아무 갈등 없이 밀 수 있는 사이예요. 근데 진짜 되게 웃긴 게 뭘로 싸웠는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 와중에 최근 드디어 이혼계의 하이라이트인 명절 문제로 빠방! 아, 격렬한 싸움의 시작은 뉴스를 보는 중에 일어났습니다. 애가 아직 좀 어리고 고백하자면 속도 위반했는데요. 전 임신 5개월 차예요. 그럼 둘째 둘째. 임신하고 있고. 그렇죠. 입덧이 좀 심한 편이라 첫째 때도 10개월 내내 입덧하다 살이 11kg가 빠지는 바람에 입원을 했었고요. 입원까지 하는 경우가 있군요. 지금은 좀 괜찮은데 인간 냄새에 굉장히 민감한 편입니다. 이런 분 있어요. 임신을 하니까 온갖 종류의 인간 냄새 때문에 그냥 집에만 처박혀 애만 보고 있지요. 남편 직장도 1시 반이 넘게 걸리는 거리라 빼박 독박 육아. 어쨌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명절에 안 보는 게 효도라고 하잖아요. 불효자는 옵니다가 아니라 불효자는 옵니다라고. 애도 있어서 좀 겁나고 임신 5개월 차라 친정에선 그냥 집에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시댁이죠. 해서 제가 뉴스 보다가 넌지시 말했어요.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명절 때 굳이 오라 그러면 좀 아닌 거 아니야? 아우 정말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 응? 뭔 개소리야. 그래도 명절엔 가야지 얼마나 본다고. 뭐래? 이번 명절을 안 가는 게 정상이지. 그러다 코로나 걸리면은 누가 책임질 건데? 그거 정부에서 코로나로 구라치는 거 많아. 일하기 싫어서 하는 변명이고. 대박이다. 당연히 부모님 뵙고 인사드리고 음식하는 거 도와드려야지. 부모님들 우리만 바라보는데 그런 미친 때문에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이 욕먹는 거야? 이미 말본새가 눈물이 날라 약간 그러네. 출처가 의심되는. 네, 싸웠습니다. 명절 때 시댁에서 TV만 쳐보고 젓가락 하나 올린 걸로 생색내는 그 인간이랑 싸웠습니다. 그냥 쌍욕으로 탁구 쳤습니다. 무슨 지가 하이선인 줄 아는 모양인지 아주 길길이 휘몰아치면서 집안 물건을 박살내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저도 애 때문에 참는데 마침 아이가 항생제를 먹고 완전 골아떨어진 시간이라 저도 그대로 해줬습니다. 너 하이선? 그래 나 마이삭. 그러면서 마지막에 지방 들어가자면서 있으신 이혼하자입니다. 분이야. 저보고 이기적이라고 미친 같다고 이런 게 한두 번이냐고 지 혼자 애다 키울 수 있냐네요. 이번 명절 때 혼자 가서 말한대요. 미친 입덧 때문에 짜증나 있는 상황에서 첫째 애가 발진이 생겨서 어제 잠도 못 잤겠다. 저도 그대로 받아쳤습니다. 애들 위험하니까 너 혼자 가라고. 명절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내일 말하라고. 이번엔 그냥 진짜 이혼하려고요. 저게 임신한 사람 앞에서 할 소린가 싶은데 이제 그런 소리 너무 많이 해서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속궁합이 너무 잘 맞아서 그나마 지금까지 버틴 것 그랬구나. 같은데 그래 그런 이유가 있었어. 임신도 하고 저 꼬라지를 계속 보니 그것도 이제 별로네요. 보통 이런 경우에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나 속 시원히 알고 싶습니다. 집 대출금 지가 해왔다고 엄청 잘난 체 하는데 그건 그냥 네가 가지고 꺼지라고 하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이제 하이텐션으로 시작했잖아요. 코로나 덕분에 이혼하려고요. 아싸. 제가 봤을 때 이분이 한편으로는 지금 임신도 하고 감정의 기복이 되게 큰 상태에서 매우 힘든 상황에서 어떤 그 감정을 좀 숨기면서 나 꿋꿋하게 괜찮아요. 나 응원해 주세요라고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쓴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 한편에 마음이 굉장히 짠해요. 지금 이 사연을 올리신 분이 너무 짠하고 이 사연에서 저는 선뜻 뭐 응원합니다 뭐 이런 말을 하기는 약간 아직 저는 주저하는 상황이에요. 네. 이혼을 응원한다는 네. 얘기를 하기. 주저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뭔가 이게 사연 속에 슬픔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네. 뭔가 마음이 정리 자체가 그냥 혼자 안 되신 것 같고 아직은 네. 뭔가 저희도 뭐 연애 같은 거 할 때도 몰라 그냥 헤어져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또 조금 지나보면 이 사람 없으면 그래도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화가 나서 이거를 쓰긴 했는데 사연을 쓰긴 했는데 글쎄요 우리가 이혼하세요 라고 해도 이분은 되게 망설이실 것 같고 글쎄요 저도 지금 당장은 이혼하라는 얘기는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좀 다른. 저는 이걸 쭉 이렇게 들으면서도 느낀 게 벌써 이 한 대화 여기 있잖아요. 아내가 5개월 차 임신을 했고
애가 지금 아주 어린 10개월짜리 애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네. 근데 나는 명절 때는 좀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충분히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뭔 개소리야. 명절에는 가야지.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이미 이분들이 왜 아침 드라마 10부작을 찍었다고 했잖아요. 네. 이미 너무 이렇게 많이 싸우고 서로 어떤 배려해주거나 협조할 생각이 1도 없는 단계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갈 때까지 갔고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건지 알겠는 게 내가 이미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고 둘째를 데리고 가지고 있고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분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그냥 이혼하랍니다. 이렇게 되신 것 같거든요. 용기를 내셨다. 네. 원래 남자들은 결혼을 하면 아내를 통해서 효도를 하는 거잖아요. 뭔 개소리야. 그래도 네 효도 네가 해야지. 그게 원래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하다는 말씀은 아니신 거죠? 아, 그쵸. 잘못된 저 마초 아닙니다. 네. 아니 본인 부모님한테 효도 본인이 해야지 왜 남한테 시켜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얕게 행동했다면은 이걸 남편 입에서 나오도록 그러면 올해는 가지 말까 이렇게 나오도록 그렇죠. 원래 수컷들은 가진 거 없으면서도 내가 결정을 한다는 생각을 하게 하면은 더 좋으니까 아니면 시어머니를 통해서 쓰리 쿠션으로 어머니를 통해서 오지 말아라. 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남편 입에서 이번에 가지 말까 하도록 물론 이제 시어머니도 옛날 19세기 시어머니라면 어쩔 수 없는데요. 근데 시어머니는 100% 오라 그럴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봤을 때 아니 뭐 시어머니 따라 다르죠. 근데 뭐 어떤 시어머니든 저는 오라고 할 것 같은 게 제 친구들도 보면은 이제 약간 착한 며느리 콤플렉스가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도 마침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전화해서 어머니 저희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또 가지 말라고 하는데 또 뭐 심심하시죠? 이랬더니 조금 뭐 적적하긴 하지. 애매해.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밥을 안 줘. 어머니 그러면 저희가 잠깐이라도 갈게요. 그랬더니 그럴래? 심지어 더 나가서 신이 오는 거 보고 가라. 그쵸? 그렇게 그래야 되는 대박인데, 거죠. 그죠? 예. 결국은 말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는 오기를 바랐던 거죠. 다 이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며느리를 고생시키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자식들이. 특히 명절이고 이러니까 좀 그런 마음은 이해가 가죠. 근데 시기가 시기니만큼. 근데 또 제 주변에서는 보니까 오지 말라고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어머니들은 보통 보면은 평소에도 별로 이렇게 자식들한테 간섭 안 하시는. 맞아. 그쵸. 전화 뭐 안 하고 온다고 하면 귀찮게 뭘 와. 그냥 밖에서 밥 먹고 그냥 집에 가자. 우리 집에 없다. 이번 주에 어디 갔다. 맨날 여행 다니시고. 저 엄마가 그러세요. 엄마가 저희 언니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고 저희 엄마한테 거의 뭐 한 달에 2번 이상 가요. 2번 이상 가서 3일씩 있고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이번 달에는 한 번 더 건너뛰면 안 되겠냐. 추석도 있는데고. 그러니까 오히려 엄마가 너무 자주 오는 거 엄마가 힘들지 않니? 안 힘들어 죽겠는데. 굳이 뭘 오니. 그럼 밥도 먹여야 돼.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언니는 아니 엄마 명절은 명절이고 또 가야지. 엄마가 아니 그게 아니라 명절에 와서 길게 있을 건데 뭐하러 와? 네, 엄마가 이렇게 밥 차려주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궁합이 맞아야지. 한쪽은 막 맞아요. 오길 원하고 한쪽은 안 가고 싶고 막 이러면은 결국 한쪽에선 욕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사연으로 돌아가면은 네. 이분들이 속도 위반으로 결혼도 했지만 속궁합이 너무 좋아서 다른 걸 참고 살았다. 맞아요. 이전에 만났던 남자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렇게 속궁합이 좋은 남자를 만나기 쉽지 않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궁합 잘 맞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시하시는 아니, 것 근데 같아서. 서로 맞춰가는 거라는 사람도 있지만 네.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맞은 이런 그렇죠. 커플은 이거는 거의 뭐 거의. 축제다. 매일 밤 축제가 아닐까. 근데 지금 임신 중이라서. 임신 중에 화해를 못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첫째를 낳고도 금방 둘째가 생겼잖아요. 첫째를 낳았을 때 입원할 정도로 입덧이 심해서 괴로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임을 안 하고 축제를 즐기시다가 둘째까지 임신하셨잖아요. 바로 임신 5개월 차가 됐네요. 네, 그런데 지금 임신 중이어서 이제 속궁합 그 축제를 즐기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싸움이 해소가 안 되는 거야. 해소가 안 돼. 하긴 원래 네. 그 화해 뿅뿅이 가장 네, 좋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지금 화해하는 지금 방법이 지금 앞으로도 몇 개월 더 남았어. 이제 못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계속 둘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싸움만 일어나는 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약간의 서로의 시간만 준다면 서로의 소중함은 알 수 있을 사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서로의 시간을 갖는다. 네. 그럼 뭐
입덧 때문에 힘드니까 네. 좀 친정에 가 있는다거나. 만약에 그렇다거나 그러면은 남편도 이 아내의 부재에 대해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이분들이 사이가 그러니까 서로 대등한 관계야 완전히. 제가 봤을 때 속궁합도 마찬가지야. 대등한 관계에서 싸움도 치고받고 하고 이럴 때 속궁합에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네. 진짜로 그 결혼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속궁합이 지금 이제 상대하고 잘 맞으면 가장 좋은데 사실 그러기가 진짜 힘들대요. 그럼요. 이렇게 쉽게 헤어질 사이는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친정에 잠깐 가 있는 것도 이 남성분에게 혼자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버릴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방법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속궁합은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네. 아직 그 세계를 모르시는 아니 만약에 속궁합이 너무 잘 맞았으면 네. 그러면은 갈라서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일단은 저는 또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은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그 속궁합은 속궁합 하나로 볼 수는 없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이 중에서 유일한 저 유경험자 아닙니까? 제가 이걸로 또 인생 선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니 모든 시각을 다 섭렵한. 그쵸? 해봐서 아는데. 네, 네. 지금 여기서 이제 아까 그 대화의 한 장면, 무슨 개소리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너 하이선, 나 마이선 하고 집에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약을 먹고 골아 떨어지긴 했지만 물건을 박살내고 싸운 거예요. 이 정도면은 둘이 이제 갈등이 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 정도 부부가 관계를 회복하려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한 사람만 말고 두 사람 다 완전 혼자 깨달음 참여의 시간.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고. 이런 정도의 네. 어떤 그런 걸 밟지 않고서는 회생 불가예요, 이거는 갈 때까지 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속궁합이 좋은 어떤 커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속궁합만 좋을 수는 없어요. 속궁합이 좋은 애들은 뭔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티키타카 싸워도 막 끝까지 가지 않고 그냥 조금 이렇게 투닥투닥 주고받는 싸움 아니면 뭐 대화가 좀 잘 된다던가 아니면 뭔가 생활하는데 뭔가 둘이 뭐 라이프 스타일이 맞는다던가 여러 가지가 맞아서 속궁합도 맞는 거지. 막 미친 듯이 뭐 서로 쌍욕하고 싸우다가 갑자기 속궁합.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분이 속궁합이 너무 잘 맞아서 그나마 지금까지 버틴 것 같은데 라고 한 거는 이제는 정말 속궁합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치, 라고 그치. 진짜로 그렇게 그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느낌에는 그래요. 이제는 뭐 속궁합이 뭐 지랄이고. 이제 필요 없다. 진짜 진절머리가 난다. 저는 그냥 2단계인 사라져라. 그래서 저는 2단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신유진 변호사님처럼 각자의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것도 뭐 괜찮은 방법인 것 같지만 어쨌든 헤어져야 된다. 단호히 헤어져야 된다. 그 말씀하신 대로 네. 뭔 개소리야. 이 정도 멘트가 오고 가면은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물건을 박살내고 네. 둘이 싸움 막 던지고 깨부시고 난리가 난 거거든요. 아까 속궁합 이게 결국 그런 것 같은데 남자들이 쟤 되게 예쁘다 할 때는 단순히 외모만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성격도 좋아야 되고 등등이 다 포함된 전 인격이 포함된 걸 말하는 것처럼 이것도 속궁합이라고 이분이 제일 마지막에 적었던 게 그 자체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한 것진 않아요. 그냥 그런 단어를 썼을 뿐이지. 이 속궁합이라는 말이 정말 그 밤에 잠자리만 좋은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변이 좀 맞는다. 그래서 원래는 그러니까 이렇게 싸움이 격해지기 전까지는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 서로 그랬을 것 같긴 해요. 네, 서로 약간. 막 죽고 못 살고 말도 사실 이제 우리한테 보내준 말이 뭔 개소리야 뭐 그런 얘기가 했지만 서로 이제 어느 정도 언어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양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집에서 예를 들어 노예처럼 설거지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우리는 그냥 그렇게 이제 그런 그 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남편이 그렇지 아내는 여자와 엄마의 엄마와 노예의 중간이야 라고 안 하고 권위적인 사이는 아니다. 그래서 언어에 대한 장벽은 없는데 물건을 집어 던진 거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물건을 집어 던진 것도 폭력이에요. 제가 깜짝 놀라서 저런 남자랑 다시는 못 살아가 아니라 너는 뭐 하이사 난 마이사 뭐 서로 완전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남편도 깜짝 놀란 거야. 미친년 같다고. 남편도 놀란 거지. 방에 들어가면서 막 이제 너랑 못 산다 이러고 들어가면. 이혼을 결정하기에는 지금 감정이 좋게요? 평시 상태가 아니다. 평시 상태가 아니고 그리고 남편분도 좀 반성할 필요는 있어요. 일단은 약간의 사주간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숙려 기간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저에게 약간 빙의해 보자면 이 남자를 그리워할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네, 저는 이 남자가 그리울 것 같아요. 이혼하려고 아싸 했던 사람들 뭐 이렇게 해서 막 싸우고 치고받고 저도 지지 않았어요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어떤 싸움이라든지 불화에 대해서는 금방금방 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태생적으로. 제가 좀 그래요. 나빴던 일은 금방 잊어버려요. 좋았던 거 자꾸 생각이 나.
그래서 여지가 아주 없는 건 아니야. 제 생각에는 이분이 저희가 지금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하는 사이에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그래서 왠지 저희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수도 있다. 왜냐면 댓글 다시는 거 아니야?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 잘 살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보니까 진짜 이 얘기처럼 성격이 진짜 불같은 분이셔서 얘기한 대로 사실 이혼이 정말 성사라고 하는 게 그렇지만 이혼이 성사되셨습니다. 성사가 되려면 네. 이게 뭔가 맞아요. 싸웠으니까 나 이제 정말 이혼해야겠어.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 쌓여서 맞아요. 이혼할까 1000번을 고민하고 10,000번을 고민해서 그렇게 고민해온 사람들이 하는 게 이혼이지. 맞아요. 그냥 싸웠으니까 됐어. 나 그냥 너 빡쳐서 너랑 못 살겠어. 그냥 이혼해. 이렇게 해서 이혼이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아.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뭔가 이게 또 아기를 가지고 했으니까 또 호르몬도 막 네.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쉽게 화가 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보면은 얘기하는 것도 뭐 남자가 뭐 개소리라고 하고 그런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여자분도 막 그렇게 예쁘게 말을 하는 스타일은 아닐 것 같아요. 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거든요. 막 애교 나도. 있고 막 이렇게 막 남자를 막 잘 구슬이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서로 약간 좀 남자처럼 남자끼리 대화하는 것처럼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둘이 좀 성격도 잘 맞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엔 사이좋게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야 내가 너무 빡쳐서 저기 사연 보냈는데 소개가 됐어. 근데 이게 이혼 권장 방송이라며요. 네. 갑자기 이렇게 막 아니, 아침마다 아니 근데 분위기로 이분은 뭔가 이게 이 여자분이 성격이 약간 저랑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내가 조금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권장해드리고 싶지만 잘 살 수 있는 부부까지 막 갈라놓는 방송은 아니잖아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그래요? 이분들이 결혼을 한 거는 네. 신중하게 우리가 부부가 된다는 게 깊이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또 나왔어. 임신이 되고 상황에 떠밀려서 결혼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맞아. 뭐 속도 위반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맞아요. 남자들이 군대에 가보면은 저보다 뭐 일주일, 2주 이제 후임병이 와요. 그러면 제가 병장이 되면 얘도 병장이거든요. 근데 얘는 병장이 되더라도 밥이야. 어디 막 이렇게 되는데 내 그죠? 후임이니까. 근데 이제 병장 때 상병이 전치로 왔다 그러면은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나는데도 걔한테는 막 하기가 어려워요. 김상병 왔냐 이렇게 얘기하지. 아, 이 새끼가 뭐 이렇게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죠? 그런 것처럼 부부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막 20살 때 20대 초에 만나가지고 야자 편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40, 50, 60 먹어도 그 관계가 유지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20대 중후반 이후에 만나서 어느 정도 뭐 예의를 갖춰서 대화를 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 정도 수준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상황에 떠밀려서 그러니까 임신을 했기 때문에 약간 떠밀려서 결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 그러니까 부부가 된다는 상황보다는 그냥 남녀로서 얘기를 하는 수준의 얘기가 되다 보면은 이분들은 저는 기간이 뭐 5년, 10년, 20년 되더라도 이 정도 수준으로 대화를 할 것 같아요. 욕을 하고. 뭔 개소리야, 이렇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떤 설정값이 잘못됐다. 그쵸. 어. 예, 그래서 저는 혼인관계를 더 유지하는 게 본인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갈등을 좋다. 예, 키우는 것 같아서 지금 관계 설정을 다시 하든가. 근데 그게 제가 아까 리셋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실 어렵죠. 이분들이 예. 관계 설정 다시 하려면 진짜 두 분 다 저기 참회 늪을 아, 저는 바닥을 치고 불가능하다고 오셔야 봐요. 되거든요. 예, 예. 진짜 어느 날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다시 살겠습니다. 이 정도의 느낌 아니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저는 어려울 것 같고. 저도, 예. 네. 저도 그럼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예. 위자료나 뭐 양육비 이런 건 어떻게? 그래, 이거 한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여자분이 지금 박진희 씨 말대로 다시 화해를 하고 저희 방송을 보고 있을지 네. 있지만 이혼 준비를 진짜 하고 계실 그쵸, 수 있기 그쵸, 때문에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것들? 재산 분할은 사실 기간이 짧아가지고 그래서 너무 짧죠. 애매하고. 아 근데 애가 둘인데 그런 거 안 돼요? 그래도 그걸 고려하더라도 예, 좀 짧고 그렇고 위자료는 사실 몇 푼 안 되거든요. 서로 이렇게 치고받았으면 많아봤자 뭐 1, 2천 나올까 말까 하는 거고 양육비도 사실 뭐 얼마 나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이혼하면 뭔가 많은 급부를 받으니까 이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손해를 줄인다, 손절매를 한다는 생각으로. 저는 네. 다른 조언을 드릴게요. 네네. 일단은 이혼 권장 방송에 대해서 일단 개념부터 다시 살펴보고 갈게요. 이혼 권장 방송을 시작하게 된 저의 참뜻은 사랑하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참고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억눌려서 뭐 나만 참는 우리 애들은 아빠 없는 애들은 아니니까 하고 생각하는 거라든지 네. 그리고 아내를 개차반처럼 대하면서도 그래. 뭐 그래, 맞아요. 그래도 마치 자신은 아내가 있는 번듯한 남자인 척하는 인간들. 맞아요.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로워져라. 그냥 이혼했다. 이혼남이면 무슨 꼬리표가 붙는 것처럼 맞아요. 생각해서 안 한다거나 이혼녀가 되면은 무슨 아이들한테 나쁜 짓을 한 엄마처럼 생각되는 것 때문에 망설인다거나 그렇게 내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라. 그런 네. 취지로 이혼을 이제 권장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있는데 아직 이 사람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깊은 골이 깔리기 전이라면 다시 한번 얼마든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에게 지금 아까 이제 연 변호사님께서 너무나 정답만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조금 더 그러면 야근 팁을 드릴게요. 네. 이건 정말 꿀팁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아이가 있으신 여성분들 잘 들으십시오.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잘 네, 들어주세요. 일단 아직 아이를 낳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혼을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홀드. 그리고 아이를 낳고 하시는 게 더 좋고요. 아, 그래요? 산후조리원 이런 데 비싼 데 하세요. 어차피 이혼할 때 그 재산을 나눌 때 내 재산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남편 돈 함께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비싼 데서 누려라. 일단 기다려라. 고수영 씨 간 산후조리원 지금 빨리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된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기 때문에 소장을 내고 이제 법원에 이제 그 재판 이혼할 경우에는 사전 처분이란 걸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혼이 끝날 때까지 양육비를 미리 얼마씩 줘라. 그거의 기준은 현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둘이 있는데 뭐 남편과 이미 이혼 과정에 지금 벌써 돌입하면 사전 처분도 거의 뭐 못 받겠죠. 그러니까 한 아이 기준으로 받겠죠. 그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아이는 낳을 거고 아이는 또 아이 아빠가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그리고 양육비에 대해서 아낌없이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교육비도 아낌없이 투자할 경우에 사전 처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 홀드하세요. 굉장히 진짜 꿀팁이다. 굉장히 좋은 정보. 네. 이혼을 결심하셨다. 제가 상담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결심하신 지 좀 됐어요. 근데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어떤 부정적인 시선, 내 아이에 대한 어떤 미안함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억눌려 살다가 이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이혼을 결심하셨는데 근데 그래서 한 달에 생활비는 얼마를 지금 받으셨나요? 뭐 얼마를 쓰고 얼마를 받으셨나 했더니 몇 달 동안 생활비를 받지 않았다. 왜요? 그랬더니 아니 남편이 버는 돈은 대출금 갚으라고 하고 나는 내가 벌어서 생활비를 충당했다. 그래서 그 전에 벌었던 돈이요. 했더니 그 전에 벌었던 돈은 남편한테 차 사라고 줬다.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한 거예요.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건 좋지만 저랑 6개월 후에 다시 만납시다. 어차피 이혼을 하실 거라면 6개월 그렇다면 3개월이라도 생활비를 좀 남편으로부터 규칙적으로 받은 다음에 이혼을 하시는 게 훨씬 현명하다라고 이제 그분을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자기는 그런 건 생각을 못했다. 어떤 양육비에 대한 대책 없이 아이들에 대한 대책 없이 막무가내로 나는 이혼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양육비를 규칙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현황을 좀 만들어 놓으시라. 아이들 교육비는 얼마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뭐 식비는 얼마, 의료비는 얼마 해가지고 한 달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니까 최소한 이거를 받아야 내가 아이들을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겠다. 3개월 정도 고정적인 양육비를 딱 받으신 다음에 이제 소장을 내야 어떤 이혼 과정에서도 양육비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된다라고 안내를 드렸죠. 중요한 정보를 주신 특히 그러니까요. 사연자분께 너무 중요한 정보를 주신 게 변호사님이 저한테 악마 또 한마디 하세요. 악마. 근데 이게 이혼이 정말 절대로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해결할 문제 정말 진짜 그 아니에요. 얘기를 했어. 맞아. 네. 지금 되게 감정이 막 차올라가지고 임신 5개월 차이신데 막 당장 이혼하려고 하셨는데 기다리셔야 되겠네요. 일단은 차분하게. 정말 이 아싸가 너무 슬퍼 보여가지고. 난 전 슬퍼 보였어요. 이게 그냥 어떤 성격상 그리고 이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분이 완전 심각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약간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 막 정말 개싸움하듯이 싸우고 나서도 박지 씨 생각처럼 야, 내가 사연 보냈을 때 당첨됐어. 내가 너 개소리 한다고 보낸 거 봤지. 너 건들면 가만 안 둬. 야 신변호사가 나보고 이혼 홀드하랬어. 신경호 때문에 너 산주하라.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이렇게 약간 좀 충동적이신 면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임신 5개월 차에서 지금 당장 이혼은 조금 좀 본인에게도 좋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이혼을 얘기를 결정을 해주셨어요. 했더라도 조금 이제 너무 서두르지 네, 말아라. 좀 계획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다. 저는 바로 해야 된다. 어.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고 임시 조치로
못 들어오게 하고 안 그러면 지금 아이를 제대로 낳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근데 재물손괴 이게 쌍방이면 어떡해요? 쌍방 아니야 이거 저리. 그대로 해줬습니다. 하이성과 마이삭이. 네, 쌍방인데. 그래도 그대로. 아, 그래도. 그래도 이제 임시 조치로 네. 접근 금지라도 해둘 필요가 있으니까 처벌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서 고소를 하고 임시 조치 접근 금지를 한 다음에 같이 있으면 또 싸우고 막 던지니까 아이가 지금 임신 5개월이라고 했나요? 네네. 이 상태에서 그렇게 싸우면 곤란할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예. 하죠. 저는 그래서 고소한다고 해서 바로 처벌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저는 뭐 이혼 소송을 제기해도 늦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 상황이 유지가 되면은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더욱더 폭력 정도만 더 세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혼을 지금 당장, 권장하라. 지금 당장. 당장 이 방송의 취지대로. 진행하라. 네. 저는 제가 이제 두 분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종합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갑자기 든 생각이에요. 신유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당장 이혼하지 않고 기다린다면 지금 한 집에 있는 것보다 떨어져 있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저도 좀 그랬었거든요. 실라스테이를 가세요. 네, 마지막에 저도 좀 혼자만의 시간을 몇 달 그냥 돌아오라고. 가졌는데 이 기간이 중요해요. 내가 잠깐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동안 네. 그리고 그분도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갖겠죠. 이 기간 동안에 서로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남편분도 너무 충동적이고 똑같은 성격이어가지고 야 진짜 이혼하자 너 미친년 같아 다시 안 살아 너랑 이러고 나서 한 달 두 달 떨어져 있는 동안에 만나겠죠. 뭐 연락도 하겠죠. 네. 뭐 어쨌든 애가 태어나야 되니까 네. 그 연락을 하고 만나는 와중에 남편이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예. 너 애까지 임신하고 지금 너 집에 안 들어오고 뭐 하는 거냐 막 이렇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 만나서 자꾸 싸우게 되거나 이러면 저는 이혼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남편이 정말 혼자 있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뭔가 반성을 하고 나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맞아. 물론 이 과정에 아내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같이 싸운 거니까 지금. 맞아요. 제가 실제로 아는 분들도 별거 했다가 합치셔서 다시 잘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막 정말 코뿔소처럼 막 이렇게 막 쌩쌩대고 싸우다가 이게 좀 누그러져야 되는데 누구도 지기가 싫은 거야. 내가 맞아요. 쟤한테 왜 줘? 맞아.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막 하면서 막 지기가 싫어가지고 그런데 좀 휴지기를 가지면 이 코뿔소들이 그죠. 물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잠시 혼자만의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제 그 사람이 정말 없는 공간에 있다 보면은 나에 대한 행동도 맞아요. 되돌아보게 되거든요. 맞아요. 나를 돌아보게 네.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연 어떻게 해줬나 저 사람한테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의외로 폭력을 저지르고 그게 폭력이라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맞아요. 고소 적극 권장합니다. 고소해서 처벌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약간 경고. 네.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되면은 그 사이에 뭐 아이도 태어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혼을 할지 혼인관계를 유지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간도 되고 분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예, 고소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아까 전에 신유진 변호사님 얘기하다가 네. 정말 이제 부끄럽지만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어느 쪽도 지기 싫어하는 네. 상황에서 진짜 들으면 깜짝 놀랄 정도로 유치하지만 막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이제 싸우다가 네. 그만해라. 한쪽이 그만해라. 너나 그만해. 야 조용히 하라고 했다. 너나 조용히 해. 이거를 50번씩 주고받아. 야 내가 조용히 해라. 너나 조용히 해라. 이거를 계속해. 초등학생. 진짜로 너무 창피한데 그걸 계속하고 이거 있다니까요. 한번 있냐? 내 마음도 있어. 조용히 하라 했다. 내가 조용히 하라 했다. 너도 조용히 했다. 개유치하죠, 오늘. 이런 단계면 같이 살지 않는 게 갈 때까지 가. 헤어지는 게 답이죠. 일단 신속한 분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고소를 하든 말든 관계없이 우선 저도 예전에 남편이랑 연애할 때 싸울 때 며칠 있다가 제주도 여행을 같이 가기로 했었어요. 근데 남편은 아무리 싸울 때 싸우더라도 제주도 여행 예약해놓은 거고 호텔이고 막 좋은데 예약해놨으니까 당연히 내가 공항에 나올 줄 알았나 봐요. 아니 근데 그거 되게 웃기지 않아요? 아니 남자들은 주로 그래요. 왜 그러는 거야? 주로 그러지 않아요? 아니 싸웠는데 여행을 미쳤어 왜 가? 근데 남자들은 야 예약했으니까 가겠지? 이미 그렇게 생각나. 이미 예약한 거예요. 싸우기 이미 전에 예약을 싸우기 전에 예약을 예약이 하고 싸우기 전에 했죠. 예약했다고 지금 너무 사이가 안 좋은데 여행을 갈 거라고 생각을 다들 이해가 안 가는 하더라고요. 거예요. 근데 저 아는 언니도 남편하고 프라하인가? 네. 여름 휴가로 예약을 해놨는데 네. 싸웠대요. 네. 그 전주인가 싸웠대요. 싸워서 일주일 동안 냉전을 갖고 당연히 남편이 취소했을 줄 알았는데 남편이 혼자 공항에 가서 혼자 프라하 여행을 즐기고 차라리 그건 이해가 나. 혼자 하는 건 이해가 그런가? 되는데 네.
대부분 같이 갈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죠. 그 남편도 당연히 너가 아. 운전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공항에 가면서 카톡으로 빨리 뭐 나 먼저 갈 테니까 챙겨서 와 이렇게. 그래서 아는 언니가 웃기고 있네, 장난하나 이러고 딱 닫았는데 정말 간 거야. 혼자 갔어. 와.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운이 조금 좋았던 게 남편이 운전을 되게 싫어해요. 근데 심지어 야간 운전은 완전 못하거든요. 근데 제주도 여행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렌트카도 하고 막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이 가면 제가 당연히 운전을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저희 엄마와 노예 사이 어디쯤 약간 노예 쪽으로 실친 거. 대리기사 쪽으로 많이 가셨네요. 내리기사. 근데 제가 안 가니까 혼자서 운전하고 그러니까 밤 운전 싫으니까 호텔에 하루 종일 있고 그러니까 여행이 굉장히 쌍막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부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뼈저리게 깨닫고 내가 모든 것은 나의 잘못이다. 이제 돌아와서 저에게 이제 그렇게 모든 것은 나의 잘못이다. 너가 다 맞다. 내가 항복했다라고 해서 저에게 이제 대사과를 하면서 그렇게 끝났죠.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혼자 있는 시간을 줌으로써 나의 부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각인시켜주고 밥해주고 운전해주고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방법을 쓰려고 하는데 남편이 그때 그런 기억들이 너무 이제 악몽처럼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아, 유진이가 없으면 너무 인생이 삭막하다. 뭐 이런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는 엄경천 변호사님 의견에 동의해요. 음. 두 분은 약간 충동적인 것 같다고 했지만 저는 올 때까지 온 것 같아서 사실은 당장 헤어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제 임신 5개월 차기 때문에 시간을 이렇게 좀 가져봄으로써 일단 숙려 기간. 네, 서로의 부재를 느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혼을 하더라도 또 아이를 낳고 이혼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했으니까. 네, 사실 그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현실적으로 두 아이를 키워야 되는 엄마 입장은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진짜 돈을 얼마를 뜯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두 아이를 오롯이 잘 키우려면 혼자서 양육비를 받는 건 중요하잖아요. 그만큼. 네, 그래서 이런 꿀팁까지 잘 드려봤습니다. 네. 네. 오늘 온 사연이 저는 상당히 재밌었고 네. 아마 실제로 이혼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다이나믹한 상황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저희가 그리고 매 회차 약간 꿀팁들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네. 두 분의 또 변호사님께서 전문적인 의견 많이 주시니까 나의 어떤 사연을 한번 보내보고 싶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그리고 전문가의 상담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로 보내주면 되죠? 지금 아래 메일 주소가 나가고 있으니까 네. 그쪽으로 보내주시고 오늘 사연 주신 분 혹시 화해하셨으면 민망해하지 마시고 저에게 화해했다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꿀팁을 드렸다는 거에 의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도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도 궁금하니까 네. 후기 같은 것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또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나 진짜 나중에 후기 이렇게 좀 뭐 이혼을 하셨던 아니면 다시 뭐 화해를 하셨던 뭐 어떤 방향이든 후기가 와서 저희가 소개할 수 있으면 너무 재밌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막 애 낳고 이혼하길 잘했어요. 막 이런 거. 역시 신유진 변호사 짱! 막 이런 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당장 헤어지러 갑니다.